저는 2023 경기 초등합격자 사례 발표자입니다. 우선은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이러시느라 엄청 힘드셨을 텐데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는 저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막 엄청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 전략이 뭐 독특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은 장점도 많은데 우선 단점만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선은 원래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음악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앉아서 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습이 뭔지 예습이 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고 특히나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완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강의 끝까지 듣는 스터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만나서 듣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한 번도 강의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지금 PPT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인가 이쁘게 만들고 뭐 이런 걸 또 잘 못해요. 선생님들 중에 또 그런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인드맵도 이쁘게 정리하고 막 이렇게 단고나도 이쁘게 하시고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애초에 만드는 재능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년간 올인을 선택을 했고 임지영 교수님이 직강을 들어야 되겠다, 직강을 오는 날이라도 약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어떤 계획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패키지를 수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의 공부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쨌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항상 저 TV 앞에 저 자리에 남자 선생님 앉아 계시는 저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엇인가 또 1등을 해본 적이 없는지라 여기 직강생들 중에 내가 무조건 일찍 오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항상 7시 정도? 7시 반 정도에 여기 도착하게끔 모든 걸 항상 세팅해 놓고 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떤 특강이 있던 날이든 무조건 1등으로 와서 내가 앉아 있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강을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리고 복습을 함께 할 이제 스터디원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또 직강을 혼자 듣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초반에 어떤 종이를 나눠주시는데 거기에 뭐 스터디 뭐 같이 할 사람 뭐 이런 것도 이제 적으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어서 그때 같이 모였던 스터디원이 1월, 그때는 이렇게 길게 할지 사실 몰랐는데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함께하게 된 스터디원을 이제 4명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들을 때 기본 이론 강의가 엄청 좀 양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양 많은 거를 다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약간 스타일이 마인드맵을 조금 그냥 마인드맵 정도 암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오늘은 이제 청각장애를 한다고 이제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링에 육개원 검사가 있다. 그럼 그 구성은 무엇인가? 육개원 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결과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정도를 이제 스터디원들과 함께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책을 보고. 그래서 책을 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엄청 비싼 돈 주고 사실 사잖아요. 근데 그 책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책을 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뭐 알든 모르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정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가 저는 제일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책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영역별 기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때와는 또 다르게 엄청난 또 강의 양이 있고요. 그렇지만 직강은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리고 이제 슬슬 구체적인 개념 정의에 대해서 암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백지에 이제 마인드맵을 보고 이제 구두로 마인드맵은 그냥 보고 적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내용을 구두로 이제 인출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손목을 다 쓰기 시작하시면 사실 이제 후반에 갈수록 손목이 약간 다들 이제 하나씩 증후군이 생기시기 시작해요. 이거는 시험 합격하기 전에 낫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약간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손목을 최대한 아끼시길 또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임용고시 인고생을 살다 보면 딱히 어떤 재미나 흥미를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공이나 이런 데서 어떤 강사의 뭐 강의가 좋다, 자료가 좋다, 뭐 그러면서 제가 좀 강사 쇼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는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뭐 이 정보가 저기엔 없고 여기엔 없고, 사실 이럴 때 이제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또 임지영 교수님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계속 저희에게 프린트물로 주세요. 그래서 그런 다른 강사의 강의나 혹은 자료가 있더라도 제가 뭐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교수님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이 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5월 달에 스터디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부분을 인출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4명에서 했는데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매번 2명씩 짝으로 이뤄가지고 인출을 시작하기 했어요. 이것도 계속 수요일, 목요일 돌아가면서 줌으로 했고,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사실 그 다음날 전날에 나는 열심히 스터디를 했으니 오늘은 조금 쉬어도 돼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전을 날리는 날이 일수였어요. 그래서 조금 분배를 해서 수요일 뭐 4시간, 목요일 4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줌으로 스터디를 하였고, 이게 전체 기출을 보지 않고 수업에 들은 기출만을 가지고 진행하였다는 말이, 제가 그때 당시에 주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 통합교육이다 하면 통합교육 관련된 뭐 어떤 분이 정리하신 기출을 쫙 뽑아요. 뭐 엄청 많아요. 뭐 통합교육은 다행이지만 뭐 PBS 같은 거 들어가면 양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뽑아서 다 풀어서 다 인출을 정확하게 해본 적이 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임지영 교수님이 또 그 문제 중에 양질의 문제만 또 선택해서 기출문제집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에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인출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다 보지 않고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기출만 보고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좀 글씨가 완전 난리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지금 형광펜치 내용들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내용들만 인출해도 벅차다는 생각이 사실 그때 당시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점 갈수록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형광펜치 내용,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내용만 우선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인출을 하고 내가 좀 기력이 남는다. 혹은 제가 더 잘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파트는 조금 더 추가로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교수님의 책에 없는 내용을 굳이 더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실 이 내용만 봐도 조금 벅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서 내가 정확히 외울 거 안 외울 걸 분별해서 인출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핑계가 많아서 나는 구두 인출이 맞는지 뭐 백지 인출이 맞는지 막 이런 걸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를 좀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인출 방법을 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인출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너무 그 방법에 너무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5월 달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가장 강의 중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답안 작성 첨삭 강의를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이때 교수님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같은 문제를 총 3번 풀고 첨삭을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합격자분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1차에서 계속 소수점으로 저는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떨어진 이유가 아마 답안의 결정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기서 혹시 소수점 둘째 자리로 계속 떨어진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답의 정확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수님이 첫 주에 수업에 와서 그 문제를 풀고 가져가세요.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이 첨삭을 해서 나눠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스터디원들과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답을 같이 첨삭을 하면서 어떤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주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6월에 원래 기출문구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강의들보다는 조금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또 세 번째로 같은 문제를 풀고 스스로 첨삭을 했는데 너무 소름 돋는 게 세 번 풀었는데 세 번 다 똑같은 문제를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저는 항상 뭔가 새로 나온 문제나 아니면 내가 그전에 못 봤던 문제에서 틀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 같은 문제를 세 번 이상 틀리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라는 걸 이때 많이 느꼈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들어옵니다. 이때 기출문구 강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생긴 그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너무 좋았던 게 한 가지 용어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다 정리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엄청력 검사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럼 어떤 기본 이론에는 맨 위에 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두 번째 내용처럼 나오고 이러니까 하나의 의미여도 여러 가지 정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같은 내용이어도 다양한 말로 풀이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내가 다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나중에 저는 항상 신기한 게 기출문제를 볼 때는 진짜 몰랐는데 교수님의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 다 내가 아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설명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이거를 마지막까지 계속 그냥 반복해서 암기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제 보면서 혹은 자기 서브노트가 있으면 거기에 추가하면서 이런 내용을 계속 익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때는 이제 백지 인출을 이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 보고 말로 하거나 쓰면서 인출하거나 이런 걸 이제 6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7, 8월 달에는 기출 변형 문제가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때 제가 앞서 기출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 말해 주신 것만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때 또 교수님이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게끔 문제를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기출 문제 확장이 되고 그때 강론에 대한 자료도 나눠주셔서 그때 그 강론 자료도 보면서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이제 첨삭을 이때도 해주세요. 네 문제인가 이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첨삭을 내가 첨삭을 이걸 당했다. 그럼 이 당한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습관성 인출이 돼야 돼요. 교수님이 뭐 설명해 주시면서 이건 뭐였죠? 라고 이제 질문했던 그 내용들이 내 입에서 술술술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이때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갑자기 나의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하고 화장실 갔는데 물이 그 비누가 핑크색인데 왜 핑크색이지? 갑자기 화가 나고 이런 시기가 조금 와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오는데 9월 달에 이제 기출 어게인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도 이쯤에 이제 연도별 기출풀이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강의가 이제 그 흐름에 잘 맞춰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때 이제 뭐 13년도에 나왔던 문제, 14년도에 나왔던 문제, 15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반복해 오면서 희한하게 반복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그걸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의도 그렇고 어떤 개념도 그렇고 무조건 똑같이 암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똑같이 암기를 하였고 또 스터디원들과 함께 교수님이 주시는 그 연도별 기출 문제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주시는데 그 키워드 개념을 계속 돌리면서 수요일, 목요일 반복해서 3번 이상은 돌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절망하기 시작해요.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난 갑자기 떨어질 것 같고 막 작년에 붙었어야 되는데 왜 붙었지? 이러면서 막 엄청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저는 중등, 초등을 복수 전공해서 항상 그 둘 다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쓰는 시간이 최대한 단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최대한 바르게 써야 돼요. 그래야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글씨가 바르게 써지고 항상 만약의 사태를 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작년에 이제 경기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5층 제일 끝 교실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약간 쉬는 시간마다 꼭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근데 화장실이
5층, 4층, 3층까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쉬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5층에서 2층, 1층까지 뛰어내려와서 화장실을 봤다가 다시 뛰어내려서 5층을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든데 이 상황까지 겹치니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장을 좀 이완시키는 것이라든지 물을 좀 적게 마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태를 조금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부터 또 이제 이유 없는 소문들이 이제 나돌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어갔다더라, 뭐 누가 뭐 중요한 자료가 있다더라, 뭐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다 안 봐도 충분히 붙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특이라서 이제 위재공 교수님 강의를 이때 같이 들었었는데 이 자리에 혹시 초등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거를 완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위재경 교수님은 그냥 일반 초등 문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특학 문제도 같이 보시고 그 문제 중에 또 중요한 거를 뽑아서 다시 문제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강의가 저의 올해 그 초등 문제를 높게 받을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2차 준비인데 저는 2차 강의를 재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지 않으면 도망간 마음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와요. 그때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됐었는데 막 자책하고 막 이런 마음이 심해서 이제 도저히 돌아오지가 않아서 강의를 들었고, 이때 슈크리 바바 선생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또 2차 강의를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또 이 강사님과 함께 같이 하셔서 그 자료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 분이 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직접 그 수업 시연이나 면접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저는 사실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약간 어떤 스타일로 약간 수업을 해야 되는지 조금 막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는 걸 처음에 연습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영상을 찍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점점 제 스타일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또한 여기 혹시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라면 저는 한 지도안을 이제 가기 전에 한 100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 지도안은 이제 거의 자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안도 한 그 정도 기본 쓰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암기 과목이 있어요. 저는 암기 과목은 장특법은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이제 부분 개정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정도가 없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냥 꾸준히 1시간씩 암기를 하고 정 안 되면 그 중에 뭐 이게 교육장인지 뭐 교육장 및 교육감인지 뭐 이런 거라도 중점적인 게 외웠어요. 근데 이게 점점 암기가 쌓일수록 그 통암기가 됐었고, 특히 총론의 경우에는 제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장특법도 외워, 총론도 외워, 초과정도 해야 돼, 특급도 해야 돼,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론만큼은 이제 노래로 암기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제가 이거 원래는 원곡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앞 글자만 따서 예를 들어 뭐 자자자, 진필기, 자자, 살짝 관역, 혼합해, 다용지, 정찰, 활지, 정력, 복기바, 다지기, 경용, 할세, 창창, 인공인무, 감바상, 가향심감, 다상자, 생감효표, 다의, 경존의, 지국, 세공요, 같애, 공발적, 창공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약간 거의 이걸로 거의 한 앨범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곡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면서 나름 제 이제 임용을 하면서 하나 정도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 하나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하고 가서 이제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근데 총론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서 암기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노래로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살짝 단점은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 심리적 감성 영향을 써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사실 처음부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좀 단점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점자, 영양, 내용책의 모형이 전 초특이라서 또 그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암기를 무조건 했었고, 영양, 내체표, 모형은 여기 초등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의 기본 이론은 영양, 내체표, 모형
것만 봐도 우선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먼저 빠삭하게 잡고 그 다음에 깊은 개념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패턴인데요. 최대한 저는 단순하게 사시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뭐 앞에 내일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거니까 오늘은 좀 뭘 해야 돼. 뭐 시간을 막 바꾸지 마시고 맨날 아까 앞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단순하게 사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만이라도 제대로 소화하자. 너무 넓은 영역, 이 학문 자체가 진짜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할 필요도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만이라도 제대로 소화하자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저강도의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래요. 저 원래 복싱을 했었는데 복싱 하다 보니까 자꾸 손목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필라테스를 꾸준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영양제를 저는 꾸준히 먹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양제 꾸준히 먹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을 쓰기인데, 원래 우리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뭐 스터디를 하다 보면 뭐 파해지기도 하고, 뭐 같이 뭐 원래 파했는데 뭐 특검에서 만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조금 좋은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된다 하면 막 잠수 타지 마시고 이러이러해서 뭐 이러이러 했다. 그리고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들 그래요. 독서실에 6시간 앉아있는다고 뭐 한두 시간밖에 집중 못 하잖아. 뭐 하는데 저는 6시간을 앉아있어야 한두 시간을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 그러고 너무 뭐 무모하다 할 때 저는 그냥 6시간 앉아있어야 적어도 3시간 집중하니까 저는 남들과 좀 다르게 그냥 6시간 쭉 앉아있고 3시간이라도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작년에는 갑자기 또 인원을 많이 뽑다가 인원이 또 많이 안 뽑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한 불안감 혹은 내가 지역을 옮겨야 되라는 고민이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를 또 전략적이게 이용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한 명 뽑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나의 지금 수준이 어떤지 그걸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교수님과도 꾸준히 상담하셔서 좀 전략적이게 특히 좀 지역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렇게 된 것도 여기 계신 어떤 분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뭐 그전에 시험을 떨어져서 잘못도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통째로 이곳에 투자하셔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합격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무조건 합격하실 테니까 힘내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